집인데 그분이 순교를 했거든요. 그 자리에 명동 성당에 들었었어요. 그 명동 성당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 충무로까지 바운더리가 전체가 다 이게 성당 땅이래요. 네, 그렇죠. 그 안에 이제 뭐가 있냐면 성 바오로 수도회 수교회가 있고 개성 초등학교가 있고 이쪽 퇴교로 쪽에는 개성 여고가 있고 앞으로는 서울대교고 그 추기행님들 계시는 그 이제 사제관하고 성당하고가 있는데 거기를 이제 성지로 개발을 하려고 그러니까 학교를 내보내자 교회에서. 개성 초등학교를 먼저 내보는데 반포로 갔어. 맞아, 반포로 갔죠. 근데 대박이야. 강남에 사립초등학교, 사립초등학교 거기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오려고 막 머리가 터져 그냥. 아이고 있었어. 개성 초등학교. 네. 거기가 보다는 개성여고는 원래는 저기로 가긴 했는데 강남에 어딘가 그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이 꽃갈 쓰신 분들이 학교 운영을 이 꽃갈 쓰신 분들이 운영을 했거든요. 그 꽃갈은 우리 그 언어인데 수녀님은. 근데 이분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 기회 좋을 때.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게 성역화하면서 내보내려고 그러니까 그 이미 강남 쪽은 늦었지. 근데 기름지구를 그 재개발을 하면서 거기에다 학교 부지를 서울시 결정해서 아주 싸게 내줄 테니까 가라. 그래가지고 500억을 지원받아가지고 교육청이 500억 지원받아가지고 그리 가가지고 개성 여자고등학교인데 여자를 빼버리고 남녀공학에서 개성고등학교가 됐어. 아, 남녀공학으로 바뀌었어요? 아니 그냥 나는 거기가 2018년도에 갔는데 나는 2012년도에 정년을 했으니까 완전히 명동파로 끝낸 거지. 그러니까. 저는 명동파예요. 기름파가 아니에요. 진짜 명동에서 명동에서 35년간을 있었으니까. 아니 어저께 원경 스님 수업을 하러 갔는데 어떤 기자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개성여고짜리로 들어가서 무료 급식을 하는데 그게 완전히 대성공이래요. 명동 지역에서. 명동에서? 예, 그리고 너무 이제 장소가 넓으니까 깔끔하고 잘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 옛날에 우리 식당 하던 거기에다가 우리 그 주소 차렸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그 저쪽 후문 쪽에 거기 식당이 있었거든요. 2층으로. 그래서 급식실을 거기다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천주교에서는 너무나 급식을 잘하고 있는데 불교에서는 지금 시내에서 그럼 거기야. 그 건물이야. 별관이야. 원각사 하나밖에 없다. 그렇지, 원각사는. 네, 그러면서 이제 조계종도 이거 근데 원각사가 조계종 소속이 아니 그러니까 그 스님은 조계종 소속이긴 하지만 조계종에서 1도 안 도와주거든요. 안 도와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기자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조계종도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자기는 이제 뭐 저기 일반지니까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너무나 잘하고 있는데 성당은 사병은 안 해서 그 식당을 우리 주소 만들었구나. 네, 근데 잘했네. 반찬도 너무 잘 된대요. 개성역은 잘 나가네. 네, 그 저기 바로 명동 성당 옆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고 너무 잘 돼 있다고. 천주교가 모든 그 그런 봉사를 제일 잘해. 잘해요. 깨끗해요. 예. 천주교에서 제일 욕망을 정도로 잘해. 봉사활동은 제일 잘하더라고. 제일 하여튼간에 그렇다고. 좋은 소식이네. 네. 이사 잘 갔네. 네, 조계종은 뭐 하고 있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개성여고가 저는 아직도 있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야. 명동파는 저는 졸업했어. 자, 수업 얼마나 좋았는지. 들어갈까요? 시경. 자, 오늘은 위풍 들어갑니다. 우리가 국풍에서 주남, 소남, 태풍, 용풍까지 끝내고 지금 위풍입니다. 태, 용, 위는 전부 위나라 역사와 함께 한 시들이죠. 근데 오늘은 이제 위풍시
처음을 들어가는데요. 이 첫 시가 기욱이라는 시인데 이 시가 누구에 대한 시냐? 무공에 대한 시입니다. 위무공. 위무공이 누군지 기억나세요? 저 뒤에 계보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위나라 계보도를 보시면 2페이지에 있습니다. 강숙에서부터 쭉 내려가서 공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무공이 있습니다. 이분이에요. 위나라 강숙은 이제 주나라 무공, 문왕의 아들이고 무왕의 동생이죠. 그리고 주공단하고 형제입니다. 그래서 강숙 때부터 하다가 이게 점차적으로 이제 침체됐었어요. 위나라가 침체되다가 무공 때에 이르러서 위나라가 일신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일신했다 그 다음 아들이 누구죠? 장공. 우리 이미 태풍 용풍 할 때 봤죠. 장공이 자기 부인 장강을 제 나라에서 들여온 부인 장강을 아주 홀대해가지고 첩들을 좋아하고 해서 문제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공 보고 그 아들 서자의 아들 주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단속해야 된다고 했는데 단속을 안 시켜요. 그래서 맏아들 환공이 제위를 이었다가 이 환공이 주한테 죽죠. 환공이 죽고 주한테 죽었는데 주가 다시 제위를 잇지 못하고 위나라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 환공의 동생인 선공이 제후가 됩니다. 기억나시죠? 예. 선공이 제후가 되는데 이 선공이 또 무도하게 짝이. 하여튼 그래서 선공이 죽고 선공의 부인은 선강이라고 그래서 하여튼 유명합니다. 예. 근데 그 자식들은 많이 나가지고 그 해공이 있고 해공이 이제 선공이 죽고 해공이 들어가면서 반란이 이제 일어난 거죠. 그래서 건모라는 사람이 제후가 됐다가 다시 뺏겨요. 해공한테. 그래서 해공이 죽고 그 다음에 의공이 제위를 잇죠. 요때 어떻게 되죠? 외적들이 침입을 합니다. 위나라에. 그래서 의공이 싸우다가 죽죠. 죽고서 이제 피난 가는데 요 대공을 이제 제후로 피난처에서 이제 세웠는데 1년 만에 죽습니다. 대공이. 근데 대공이 누구냐? 선강의 아들이에요. 선강이 그것도 선공하고 난 아들이 아니고 서자하고 간통해가지고 난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문공도 역시 그런 아들이고, 근데 이제 문공이 제위를 이으면서 이 위나라가 일신하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와 봤고요. 지금 저 위에 무공대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뭐 대학에 인용되어 가지고 대학 본문에 인용이 돼 가지고 굉장히 많이 유명한 시입니다. 자, 쭉 읽으면서 이제 뒤로 가보겠습니다. 전비기욱한데 녹죽의로다 유비군자여 여절여차하며 여탁여마로다 스레하네며 혁해호네니
유비군자여 종불가헌애로다 흥냐라 천피기욱한데 녹죽청청이로다 유비군자여 중이수영이며 해변여성이로다 스레 가내며 혁해헌애니 유비군자여 종불가헌애로다 흥냐라 천피기욱한데 녹죽여책이로다 유비군자여 여금여석이며 여규여벽이로다 관에 작해하니 의중각해로다 선희학해하니 불이학해로다 흥냐라. 예. 그 다음에 143쪽에 있는 모서를 보겠습니다. 기욱은 미 무공지 덕냐라. 무공의 덕을 찬미한 시이다. 유 문장하고 이제 이 주어는 무공을 얘기한 거죠. 문공께서 문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문장이 있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 문자가 바깥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요 문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땅 속이고 땅 속에 있는 그 훌륭한 자질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문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장자도 이게 빛날 장자예요. 이게 트럭 3을 때리면 창이 되는데 그거하고 통하죠. 그렇죠. 빛나는 거예요. 창. 그래서 문장 한다는 얘기는 내부에 뭔가가 있어가지고 이게 바깥으로 드러나는데 막 싸납게 그렇게 드러나지 않고 아주 좀 학식이 있고 지식이 있게 드러나는 모습을 문장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문장하고 우능 청기규관하여 또 능이 규관 그 신하들이 뭔가 잘못됐다고 자꾸만 간하고 이런 거를 잘 들어줘. 그래서 이래 자방이라 예로서 스스로를 잘 단속시켰다. 뭐 제후 자리에 있으면은 자기 마음껏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법도를 잘 지켜서 함부로 무도한 짓을 하지 않고 특히 여기 뭐 이래 자방이라는 얘기는 이거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첩들과 뭐 이런 여자들에 관한 얘기가 제1이겠죠. 고로 능 상이부주하니 능이 상은 여기서 도울상자입니다. 우주 주나라는 이제 황실이죠. 왕실이죠. 그래서 주나라 왕실에 들어가서 거기 불편한 일들을 이제 재상이 되셔가지고 주나라의 재상이 돼서 주나라의 불편한 일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공이. 그래서 미 작시라 찬미하면서 이 시를 지은 것이다. 그러네. 자 시를 보겠습니다. 천피기욱한데 그 주자의 주를 보겠습니다. 141쪽 처음 장하주 주자의 주자는 어떻게 봤나 보겠습니다. 위인이 똑같습니다. 미 무공지덕하여 이 녹죽 시생지 미성으로 흥기학덕 자수지 진익여라. 위나라 사람들이 무공의 덕을 찬미하면서 어떻게 찬미했냐?
그 푸른 대나무가 희생 막 자라. 참 정말 아름답고 성대하게 막 자라는 그 모습을 가지고 흥기에 기는 무공을 얘기합니다. 무공의 학문과 스스로 닦아서 그 수양, 무공의 학문과 수양이 진익하는 거예요. 점점 진보하고 점점 나아지는 거, 그거를 흥했다. 그거를 떠올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앙했다. 응? 신앙했다. 지능? 그 다음에 이제 대학전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쭉 인용했습니다. 대학전에는 원문을 제가 프린트로 떠올려다가 이게 다 있어가지고 요 지금 1구절 그대로 다 대학전엔 인용하고, 뭐가 다르냐면 녹죽할 때 녹자가 좀 달라요. 여기는 실사변인데 거긴 실사변이 없어요. 대학에는 그거 하나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여절여차라는 것은 대학전에 말하기를, 그러니까 대학전은 증자와 증자의 제자들이 쓴 거라는 거죠. 증자가 말씀하시고 증자 제자들이 받아 적은 거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서 증자께서 그러니까 지시신 거라고 봐야죠. 이 기욱의 시 있는 것들을 해설한 거예요. 어떻게 해설했냐? 여절여차, 이 유명한 절차탕마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건데요. 절차는 그 위에 이제 주자주 보면 골각, 뼈와 뿔 이런 것들을 다룰 때는 절차라고 합니다. 절은 이제 끊는 거고, 차는 끊어놓은 거를 더 세밀하게 가는 거를 차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여절여차는 무공의 학문을 말하는 거다. 도학야요. 여기서 도는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탁 여마자는 여탁 탁마는 옥과 돌, 옥석을 할 때 탁마라고 합니다. 탁이 쪼개는 거고 마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탁마는 자수야요. 자수야라는 것은 이제 수양, 자기를 닦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레 한해. 이 슬자는 치밀할 슬자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한은 굳세란. 치밀하면서도 굳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학전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순율이에요. 순율이라는 것은 아주 조심조심하는 모습을 순율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혁해헌해. 혁자는 이제 빛날 혁자죠, 보통. 헌은 점잖을 원. 빛나면서도 점잖해. 이것은 위의야요. 위의라는 것은 이제 풍모, 풍채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유비군자 종불가헌해라는 요 시의 얘기. 요 빛자가 빛날 빛자입니다. 빛나는 군자. 종불가헌해, 끝내 잊을 수 없도다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말한 거다. 성덕지선을 민 불능망야라. 덕이 성대하고 지극히 선하신 이 무공을 백성들이 잊지 못하겠다는 것을
말한 거다. 여기 대학에 있는 말을 그냥 그대로 옮겨서 다 아는 얘기지만 이 기욱이라는 시를 사서 중에 하나인 대학에서 전문을 다 인용해가지고 그걸 또 증자께서 풀이까지 해놓으신다. 이거는 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첨피기욱하면 첨이라는 건 이제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피는 저 기욱, 기는 강 이름이죠. 욱은 이건 아주 벼랑을 욱이라고 그럽니다. 저 기수가에 있는 벼랑. 강물이 흘러가다 보면 항상 벼랑이 있죠. 벼랑에서 어떻게 됩니까? 물줄기가 바뀌죠, 보통. 벼랑이 있다는 얘기는 거기가 굉장히 강한 나무라네. 바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걸 치고 회오리를 치는 거죠. 회오리를 치면서 이제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이 욱이 그런 뜻입니다. 녹죽의로다. 녹죽 푸른 대나무가 의는 아주 작은 그 잎들이 막 피어오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유비군자여, 그 문채나는 군자여 이런 뜻입니다. 아주 부드럽고 학식이 있는 듯한 그런 걸 풍기는 군자를 유비군자라고 합니다. 여절여차하며 잘라놓은 듯 다듬은 듯 하며 여탁여마로다. 쪼아놓은 듯 갈아놓은 듯 하도다. 그러니까 학문과 수양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한마디로 뭐랄까요? 우등생 학교로 치면 우등생의 모습입니다. 절차탕마. 그래서 유명하죠. 이게 논어에도 또 인용되어 있죠. 자공이 여절여차하며 여탁여마라니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비로소 너하고 시를 얘기할 수 있겠구나 이게 감탄한 시가 또 이 시입니다. 대학에서는 아예 전문을 인용했고 공자하고는 자공이 또 이 시를 인용함으로써 근데 그게 먼저죠. 공자와 자공의 대화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이라는 책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슬에 한해며 슬은 아주 치밀한 모습을 슬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은 굉장히 굳세, 치밀하면서도 굳세. 이게 쉽지 않거든요. 치밀하면서도 너무 치밀한 사람은 좀 약해. 너무 치밀하다 보니까. 또 굳센 사람들은 좀 자로처럼 치밀하지를 못해. 근데 이 치밀하면서도 굳세.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그 다음에 혁해헌행. 혁 쫙 빛나면서도 보통 빛나면은 까불거리기가 쉬워요. 자기가 우쭐해가지고 근데 우쭐하지 않아. 점잖해. 이런 사람은 뭐 정치인으로 그냥 어떨까요? 최고의 모습이죠. 혁해헌행이 빛나면서도 점잖해. 이런. 유비군자여, 문채나는 군자여, 종불가원해라다. 끝내 잊을 수 없구나. 이 당시 무공 때 위나라 사람들 백성들이 무공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였죠. 2장을 보겠습니다. 천피기욱한데 저
기수에 있는 절벽을 보니 녹죽청청이로다. 그러니까 이 녹죽이 사실은 뭘 상징해요? 푸른 대나무가 무공을 상징해요. 그렇죠? 이 욱도, 욱이 뭐예요? 벼랑. 벼랑도 이게 바위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무공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청청이로다. 예, 아까 1장에서 얘기했던 의는 어린 막 자라는 모습이고, 여기 청청은 이제 무성하게 자란 것을 예릅니다. 그러니까 대나무가 무성하게 자랐다 보니까 한 여름 정도가 된 겁니다. 앞에는 봄. 유비군자여 문채나는 군자여 충이 수영이며, 충이는 이제 귀마개, 귀마개가 수영이야. 이 수영은 이제 옥으로 만든 귀걸이를 얘기하는 거죠. 귀마개라고 그래서 귀를 막는 게 아니고 귀를 장식하는 거죠. 회변 여성이로다. 이 변은 고깔모자를 변이라고 합니다. 보통 옛날 분들은 가죽으로 만든 변을 했는데, 그러니까 회는 무슨 자냐면 요 바느질할 회입니다. 여기서 바느질, 그 고깔 모자에 바느질한 것이 여성이로다. 별 같구나. 그래. 바느질하면서 그냥 바느질한 게 아니라 거기다가 옥이나 이런 것들, 고깔 모자 겉에 이제 바느질했는데 거기에 옥 같은 거를 점점 박아놓은 거예요. 회변, 그러니까 회자가 여기서는 꿰맸다는 뜻입니다. 장식했다는 뜻입니다. 여성이로다. 스레 하네며 치밀하면서도 굳세고 혁해 호내니 빛나면서도 점잖으니 유비군자여 종불가 호내로다. 끝내 잊을 수 없구나. (142쪽) 주자의 주를 보겠습니다. 이 죽지 견강 무성으로 흥기 복식지 존엄하여 이견기덕지 칭냐니라. 대나무의 그 견강, 강하고 무성함, 그걸 가지고 무공의 그 입은 옷이 아주 존귀하고 그 엄한 것을 떠올렸다. 그래서 그 무공의 덕이 거기에 걸맞음을 나타낸 것이다. 전피기욱한데 저 기수의 벼랑을 보니 녹죽 여책이로다. 푸른 대나무가 책은 평상, 탁자예요. 탁자. 대나무로 만든 탁자. 푸른 대나무가 평상과 같구나.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요 주자가 그 줄을 달았죠. 죽지 밀비 사지면 즉 성지지하라. 대나무가 엄청 무성하게 자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절벽에 이렇게 난 대나무 모습이 마치 탁자와 같아. 쭉 그냥 자라는 모습이야. 잔자 사다리 잔자 아니? 사다리처럼? 책은 잔야니 했는데. 그러니까 이 저기 쭉쭉 위로 올라가서 있으니까 그 무성이 아주 뻗어가고 올라가는 그 사다리를 세워놓은 것 같은 그런 게 탁자가 아니고, 이게 주가 잔으로 돼 있으니까 잔이 사다리 잔자고.
잔도 촉으로 가는 그 벼랑에 떠다가 잔도를 그때 쓰는 잔도의 잔자입니다. 유비의 군자요, 문천하는 군자요, 여석, 여금 여석이 금과 같고 이 석은 이제 주석이죠. 예, 주석과 같은 발견지 여규 여벽이로다. 규와 같고 벽은 이제 옥이죠. 이거 옥의 한 종류죠. 규도 음. 쌍통 관에 작해하며 관대하고 여유가 있으며 의 중각해로다. 의는 이제 감탄사고요. 중각 교자인데 각이라고 있습니다. 각이라고 읽을 때는 수레예요. 수레. 제후들이 타는 수레. 사대부들이 타는 수레. 거기 주자가 줄을 중각은 경사지 거야라 이렇게. 사대부들이 타는 수레를 중각이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공이 타는 수레를 얘기하는 거죠. 아, 수레가 아주 멋있어. 선희약해 하니 희약은 농담 같은 거 있죠. 농담도 잘해. 엄숙한 듯 하면서 또 주변 사람들 이렇게 농담을 탁 하면서 그 긴장을 풀어주는 거예요. 아, 이런 건 뭐 대단한 겁니다. 불이학해로다. 학대하고 말이죠. 주변 사람들을 막 긴장시키고 이렇게 안 한다 이런. 이 죽지지성으로 흥기덕지 성취하고 이 우원 기 관광이 자여하여 하며 화의 중절려라. 나무의 그 지극히 성대함, 나무가 막 자라가지고 성대하게 한 것, 그거로서 이 무공의 덕의 그 성취함, 그거를 떠올렸다는 거. 그리고 또 말하기를 그 무공은 기는 다 무공을 받는 겁니다. 무공의 너그럽고 광대하며 자여라는 건 뭘까요? 관광이 자여하며, 관광은 너그럽고 넓은 생각입니다. 몸에 배다는 거야. 스스로 그러한 거니까 관광이 성백규 선생님도 그냥 자여 번역하셨네. 자여 많이 써요. 그래? 예. 관광이 자여. 뭐, 예. 자여가 요랬다 저랬다 바뀌지 않고요. 항상 변함없이 가는 모습이 자여죠. 그렇죠. 아주 관대하고 넓으면서도 일정하게 탁그 요랬다 저랬다 바뀌질 않아요. 화의 중절려라. 아주 조화롭고 좋아하면서 모든 걸 쉽게 처리해. 뭘 막 어렵게 하고 말이죠. 그 폭군이나 막 이런 난폭한 사람들 옆에 있으면요 힘들어요. 이게 조화를 이룰 수가 없어. 쉽게 가질 않아. 화의 중절. 그 상황에 딱딱 맞는다. 개 관작은 무검속지의요. 관작. 너그럽고 여유가 있다는 말은 무검속지, 무렴석지. 뭘 막
그 수렴하고 꽉 웅크리고 있고 단속하고 이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막 실험을 하고 의심을 하고 막 이런 게 없어요. 염소는 쥐어짜는 게. 희학은 비장려지식. 농담을 잘한다고 그랬죠. 선희학해 하니. 희학이라는 것은 아주 장엄하고 싸나웁지 않을 때를 얘기합니다. 개 상정소홀하여. 이럴 때는 보통 사람들의 정은 마음이 소홀해진다. 그래서 이치과처지라 쉽게 좀 지나친 것으로 흐를 수가 있다. 영이나 유가관이 필유절언이면 이런 때일수록 이거를 잘 살펴보면서 반드시 절도에 맞게 하긴 한다면, 즉 기동용주선지간에 그 사람이 두루두루 행동하는 사이에 무적이 비례를 역하여 어딜 가든 예가 아님이 없음을 또한 볼 수 있다. 예왈 예기에 말하기를 장이 부리면 조이기만 하고 풀어주질 않으면 문무불능녀요. 문왕무왕도 할 수가 없고, 이 불장이면 풀어놓기만 하고 조이지 않는다면 문무불이하시나 문왕무왕도 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니 일장일이가 한 번 조이고 한 번 풀어놓는 것이 문왕무왕의 도다라고 했으니 이것이 바로 이 얘기다. 얘기에서 아주 핵심적인 얘기를 지금 주자가 여기서 딱 인용했어요. 이제 장을 여기서 조인다고 번역을 하셨는데, 이 활 쏠 때 활을 쫙 잡아당기는 게 장입니다. 그 궁자가 있잖아요. 장자 옆에 궁자가 있잖아요. 활을 최대한 잡아당기는 게 장이에요. 이는 그 잡아당긴 거를 탁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번역을 풀어놓기만 하고 조이기만 하고 풀어놓지 않는다면 이 번역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당기고 푼다. 당기기만 하고, 그렇지. 그렇죠. 당기기만 하고가 좋습니다. 이 긴장할 때 이 장자 써요. 긴장할 때가 이 활을 쫙 잡아당겨 팽팽하게 딱. 그렇죠. 이게 힘이 들어가 있는 때고, 이는 힘을 딱 풀어놓을 때 화살이 날아가는 거예요. 풀어놓는 건 좋습니다. 이건 그렇죠. 풀어놓는 건. 당기기만 하고 풀어놓지 않으면. 쪼인다는 말은 좀 분리가 안 하거든요. 자, 기욱은 3장이니 장 9구라. 3장밖에 안 되는 시인데 이 기욱 씨가 굉장히 많은 분들의 후대에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은 시입니다. 잘못된 거 비판하는 시보다는 좋은 거 칭찬하는 시가 좋네요. 거기에 쓰인 저 의미들 그 문자들이 정말로 그럴듯한데. 그러니까 그런 시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소아대야예요. 거기는 이제 하기 전에 이렇게 문왕, 무왕, 질퍽 끓는 데도 갔다가 가봐야 돼. 그래야. 안 국어컨대. 예. 안 국어컨대 무공이 면 96호로 돼. 이 그 주자 주의라는 분이 독서량이라는 게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서도 춘추자시선 인용할 거 춘추자시선 인용하고
얘기에서 인용할 거 얘기에서 인용하고 국어에서 인용할 거 다 인용하잖아요. 이분 하고 있으면 옛날에 거의 뭐하고 같으냐. 예? 인터넷 검색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분하고 같이. 그래서 이분이 건드린 책들이 다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몇백 년 동안 계속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정리한 사서 같은 거는 뭐 어떻습니까? 최고의 베스트셀러 책이죠. 이분이 역전은 안 하셨어요. 주역은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정희천 선생이 너무 잘 해놓으셨으니까. 왜 본인이 했죠? 본인이 했어도 그거는 뭐 그건 너무 잘 해놨으니까 안 했고, 그 다음에 시경, 그 다음에 서경도 하셨어요. 시경, 서경. 얘기 춘추는 안 하셨어요. 얘기 춘추는 왜 안 하셨냐? 시경, 서경까지 겨우 말년에 하신 거예요. 말년에.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만약 더 사셨으면은 했을 거예요. 얘기 춘추도. 자, 국어를 보니까 무공이 95세까지 사셨어요. 그런데 유 잠경우 국활, 나라에 잠경, 이 잠자 아시죠? 잠언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쓰시는데 여기서 동사로 쓴 거예요. 잠하고 경이 전부 경계하는 말을 나라에 하면서 말하기를. 그런 잠경이 이제 같은 동사로 쓰인 거예요. 경계시키다 이런 얘기. 잠이 잠언. 자경 이하로 지우 사장사히 구제조자는 무위 노모의 사하고 필각공어 조하여 이교 개하라. 경부터 그 이하로는 경부터 이하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국무총리 이하 오늘날로 치면은 그런 얘기입니다. 사장 사섭이까지. 네. 사, 장, 사. 그러니까 요 사 밑에는 이제 평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민들 빼고 사까지 그런 얘기입니다. 진실로 제조자, 조정에 출입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입니다. 무위, 뭐뭐라고 말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노모의 사하고 내가 지금 95세 늙었다고 나를 도외시 하지 말고 내 말 버리지 말고 필각공어 조 반드시 조정해서 각 삼갈각 공선할각 삼가고 공선하여서 이 교계야 나를 서로 자꾸 경계시켜라. 이렇게 무공이 자기 조정의 신하들한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95세에. 그러면서 수작 의계지시 작용하며 마침내 경계하는 시를 지으셔서 스스로를 경계하셨다. 그러면서 빈지초정도 역무공 회가지작이라. 빈지초정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게 어디 나오냐? 소화에 나와요. 소화에 초연 빈지초정. 경? 응, 정자예요. 네? 연자라고? 자리연자. 그래요? 연자예요? 자리 대자리. 빈지초연이라는 시도 역시 무공이 자기의 잘못을 후회하면서 진 시다. 요 소화에 나옵니다. 소화.
우리 소화 읽을 때 이 빈지초연이라는 시를 읽을 거예요. 예. 그러니 즉 유문장이 능청규관하여 일의 자방냐를 가지이라. 그래서 능이 문장이 있고 능이 간언을 잘 들어서 예로서 스스로를 방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요 얘기는 유문장이 능청규관하여 일의 자방냐, 요 얘기는 모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제 옮긴 거예요. 모서에서 한 얘기가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자가 볼 때. 위지 타구는 위나라의 다른 임금, 이 무공 빼고 다른 임금들은 개 무족이 급차라. 전부 여기에 미칠 사람이 하나도 없어. 고로 서에, 서라는 건 이제 모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서에서 말하기를 이 자시위 무공이언을 이 금 종지하니라. 이 시가 무공을 찬양한 시라고 모서에서 얘기했는데 나 따르겠다. 맞다. 주의가. 예, 엄청 유명한 시를 지금 읽었습니다. 그 아주 말이 진솔한데. 내가 늙었다고 무시하지 말고 각별하게 참 조정에 공경하는 마음으로 임해서 반드시 임해서 나를 통해서 스스로 나를 서로 신하들이 있으니까 서로 잠깐만 경계시켜라. 자,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점피기욱한데 녹즙의로다 유비군자여 여절여차하며 여탁여마로다 스레하네며 혁해혼행이 유비군자여 종불가혼해로다 흥냐라 점피기욱한데 녹죽청청이로다 유비군자여 충이수영이며 해변여성이로다 스레하네며 혁해혼행이 유비군자여 종불가혼해로다 흥냐라 점피기욱한데 녹죽여책이로다 유비군자여 여금여석이며 여규여벽이로다 관에 작해하니 의중각해로다 선희학해며 불이학해로다 흥냐라. 좀 쉬었다 할까요?